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17일 수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에 국무회의에서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들 상대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경제하고 관련된 내용 좀 추려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물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총선 직후에 물가 급등세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쿠팡 멤버십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거는 다 아시죠? 근데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전부 다 5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리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 가격, 국내 치킨이 선두에 서서 치킨 가격 2만 원 시대에 열린 것도 아시죠? 사실은 그 전에 이 정부에서 하던 물가 정책은 기업들을 압박해서 물가를 잡고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어요. 선거 전엔 이게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선거 끝나면 이건 안 통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많이 오르니까 사실 마트에 보조금 줘서 가격을 잡아놓고 있었잖아요. 그 잡아놓은 가격 때문에 대파 875원 합리적이다 뭐 이 발언까지 나오게 된 건데, 선거 끝나고 예산 다 쓰면 이 물가는 그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계속 이 정책을 이어간다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물가 정책은 핵심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경기가 나쁘지만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높이면 경기가 더 나빠질까 봐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 이대로 가겠다고 발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정 정책 얘기할게요.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 작년에 재정 지출 너무 많이 줄여서 내수 경기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악화시켰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계속하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자산 형성 돕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 이것도 이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제 오늘 증시만 봐도 굉장히 빠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건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출생 기본소득 지급, 그러니까 출생하는 가정에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수당의 공약을 포퓰리즘이고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맹비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 정부도 대선 때부터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현금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현금 지원은 좋은 정책이고 남이 하는 현금 지원은 포퓰리즘이라는 건지 이게 내로남불의 새로운 버전인지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사실 딴 거 다 제치더라도 국민연금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정부가 마련하지 않고 구체적인 숫자 없는 채로 작년 10월에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에요. 정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요.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얘기하셨는데 여기다 카르텔이라고 규정하고 적으로 규정해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고 개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전쟁조차도 지금 의사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은 좋은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유권자들이 못 알아줘서 서운하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유권자들은요. 총선에서 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정치 체제가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나라들은 내각 책임제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패배를 하면 그러면 정부 다시 구성합니다. 바로 정권이 바뀌어요. 총리가 바뀌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또는 소수 정당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정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정을 합니다. 야당의 손을 벌리고 같이 협조하자고 하고 정책 방향을 그 과정에서 연정 구성하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꿔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대통령제고 굉장히 경직돼 있어서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중간에 선거에서 뒤집어지더라도 정책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불법성이 인정이 돼야 탄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경직적인
제도라서 참 그렇게까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7년에 경제 성장률이 그 전에보다도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이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과정에서도 사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탄핵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그때의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이 25%였습니다. 근데 미디어토마토에서 어제 16일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6%더라고요. 걱정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탄핵이 경제다 이런 구호가 나오지 않을지 너무 걱정이 돼서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